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LH 공사비 연동형 약정 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공사비 연동형이 어떠한 절차고, 그 다음에 약정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절차가 있고, 공사비는 어떠하게 금액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세부 절차,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H 공사비 연동형 절차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먼저 그 토지를 매도를 신청을 합니다. LH에다. 그러면은 LH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매입 약정 대상 주택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가 통보가 되면은 도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약정 금액을 산정하고 매입 약정 대상 주택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통지를 하면은 이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제 건축 허가를 내서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관련된 그 현장이 이제 매입 약정 체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해야 될 일과 또 아쉬운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착공을 하고 이제 골조 완료했을 때 도움 받고 준공했을 때 도움 받고 그다음에 한 달 내에 이제 품질 점검할 때 도움 받고 그다음에 최초 입주하고 끝나는 이런 절차를 갖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입 약정 체계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양식은 어떤 것이고 어떠한 절차가 좀 중요한 거를 좀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블로그를 보시면은 좀 참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이나 뭐 시행사, PM, 금융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다단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LH한테 우리가 저어서 팔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은 땅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현 단계는 건설 예정 중인 주택 매입 약정서 이게 나온 겁니다.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가 이제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한 매입 약정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입 약정서는 이제 건설 연동형이다 보니까는 공사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토지 매입 금액만 나온 거예요. 요거를 토지 매입 금액은 얼마, 그 다음에 플러스 건물 공사비는 연동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비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허가를 밟은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 업무 절차를 보면은 위에 부분은 LH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간에는 시행사, 그러니까 이걸 사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매입 약정 TF팀에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온 시점은 시행사 측면에 봤을 때 한 중간 정도에 와서 우리가 이제 지질 조사를 좀 해야 되고 이제 토지 소유권 좀 확보하는 단계고 설계가 준비 중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건물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고 하기 위해서 지질 조사를 해야 돼요. 지질 조사. 그래서 건물이 있는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지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 건설 연동형 같은 경우 기존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 이 지질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꿀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 인허가랑 똑같아요. 인허가는 진행을 하고 이제 공사비가 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 시공팀이랑 설계팀이랑 우리 시공팀이랑 협의해서 공사비 연동형에 대한 공사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경 약정 단계 여기 상세히 좀 저희가 나눠놨고 착공 단계 뭐 착공 단계는 뭐 이제 건설회사에서 아는 부분은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착공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매입 가격 산정 기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 공사비가 나오면 이제 조정률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취득세랑 설계 감리비가 한 5.4% 정도 책정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건설 간접비는 이제 한 2.4% 그다음에 건설 자금 이자를 이제 3.4%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률이라는 거는 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좀 조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검증 절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공사비 원가를 계산한다든지, 2단계는 이제 설계 감리비 기타, 3단계는 이제 공정별, 4단계도 이제 뭐 여러 복지시설이나 주택을 검절하고, 5단계는 이제 수량 단가, 공정별 규격 수량 단가들을 검증하고, 6단계는 공중업체가 원가 계산 보고서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절차가 많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얘기한 기타 공사비는 이제 설계 감리비 등을 이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자금 이자, 그러니까 PF,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돈으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융자를 이제 PF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연동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건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자를 어떻게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이 어디 현장이나 돈 흐름, 금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허구에 대해서 그 돈을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일반 PF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제 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부 절차에 대한 거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로그에 상세히 제가 요 내용 그대로 놓을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 좀 궁금한 부분은 저희 뭐 댓글이나 좀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착공 후에 해야 될 것들, 준공 시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의사항도 뭐 좀 구체적인, 건축사도 많이 난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주요 질의사항이랑 답을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사비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설계부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감리비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건설 자금이자, 그러니까 PF 이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에 대한 주요 사항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 건설 연동형은 약정 체결 후에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LH가 책정한 금액과 저희가 이제 책정을 서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과 상의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금융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걸 골조를 해야지 돈이 나오니까 골조 전에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을 이제 허구가 됐건 일반 PF가 됐건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LH 건설 연동형을 어떻게 보면 앞서면서 문제점과 또 헤쳐나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게 없고, 세 번째, 시공자 선정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그래서 LH를 신청할 때 미리 시공사와 협력 관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시공 전문가, 설계 전문가, 금융 전문가 이런 거를 협업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LH 공사비 연동형을 경험해보는 업체가 극히 드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이게 전문가들이랑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지가 않다 말씀드린 게고, 그렇기 때문에 약정까지 경험해본 업체와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거는 면에 약정 체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랑 또 그 업무적인 걸 얘기를 안 하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물어봤고 또 답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한번 상담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가면서 진행해야 돼요. 당첨이 됐는데 계획 도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에서 이제 뭐 공개 공지나 주차 대수나 이런 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공사이익이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곱 번째로는 시행사 에코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돈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땅에 대해서 한 그 PF를 보니까는 전체, 그러니까 토지비, 공사비에 대해서 에코티가 10에서 한 20%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100억이며 공사비가 200억이야. 그러면 300억에 대해서 내 자체 자금이 30억에서 한 60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수도권 역세권 땅 소유자는 LH 매입 약정을
꼭 고민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연동형보다도 일반 매입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택 지적방송국에서는 LH 건설 연동형에 대해서 약정 체결한 경험자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H 공사비 연동형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